안녕하세요. 대박땅꾼TV의 전은규 소장입니다. 오늘은 은퇴자들의 로망, 전원주택지를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. 단순 이제 전원주택지가 아니고 그거를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. 바로 도심 속 택지지구를 고르는 법. 그 두 가지를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전원주택지 고르는 법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. 대부분 전원주택지는 은퇴하시는 분들, 연령대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, 최소 전원주택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40대 이상, 50대, 60대 이렇게 연령층을 두고 있는데요. 이분들이 꼭 은퇴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. 예전에 어릴 때 고향으로 내려가시던지 아니면 너무 멀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쪽 1시간 이내 거리, 대표적인 곳이 양평, 가평이죠. 그리고 요즘에 제가 추천드리는 곳이 용인, 안성, 제2경부가 뚫리면 앞으로 강남에서 30분 이내 거리로 용인, 안성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, 아니면 서쪽에 대부도나 영종도나 강화도 이런 쪽 다 이사를 완전 가는 것보다는 이제 주말용으로 쓰시는 게 좋은데요. 자기가 전원생활을 안 해보시고 너무 단번에 모든 걸 버리시고 가시면 항상 후회하시는 분들,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꼭 주말 체험으로 평소에는 서울 생활하다가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용도. 그러려면은 2시간 이상 걸리면 힘듭니다. 가까운 거리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가 아까 찍어드렸죠. 서울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전원주택지는 또 투자용 토지랑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투자용은 본인이 거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잘 많이 안 따지는데요. 근데 본인이 거주하는 이 전원주택지는 향이 중요합니다. 사실 남향, 특히 지금처럼 겨울일 때는 북향일 경우는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이 집이 항상 춥습니다. 진짜 웬만한 단열이 좋지 않는 이상은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죠. 그런 제대로 된 단열성 이런 거를 따져서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남향 쪽 보시는 게 주택지로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산도 좋지만 산 때문에 햇빛을 가리는 또 땅도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부도로 갔을 때 제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가봤는데 땅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. 언덕에 있어서 바다가 뷰가 쫙 있어가지고 저희 집 동네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딱 꽂혔는데요. 한 150평에 평당 한 100 정도에 나와서 1억 5천에 나왔었는데 뷰나 엄청나게 좋았지만 이 나무에 가리더라고요. 이 소나무가 밭이 엄청 이뻤는데 햇빛이 이 소나무 때문에 가리다 보니까 그 땅까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망은 포기하 좀 하더라도 밑에 언덕 밑에 있는 햇빛이 좀 풍부하게 잘 들어오는 땅, 좀 가격도 쌉니다. 그 땅이 바다 좋은 150만 원짜리를 하는 것보다 뷰가 조금 안 좋더라도 한 120 내외로 뷰가 좀 덜 나오는 그런 땅을 제가 오히려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방을 하실 때는 주변에 마을이 잘 있는지, 전원주택지 가장 큰 단점이 편의점, 식당 이런 게 가까워야 됩니다. 근데 대부분 5분, 10분 이상, 5분 이내는 그나마 괜찮은데 10분 이상 간다고 하면은 사실 한번 들어가고 다시 나가기 귀찮습니다. 모든 걸 준비해서 펜션 가듯이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아무리 뭐 뷰 좋고 다 좋다고 하지만 주변에 편의점 하나 없다고 하면은 그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면사무소나 소재지에서 가까운 쪽 최소 5분 이내로 좀 보시는 게 이 전원주택의 투자처로 추천을 드리는데 본인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거 팔 때가 문제입니다. 그렇게 편의시설 가까워지 나중에 환급성 있게 잘 팔리지 만약에 멀다고 하면은 아무리 싸게 내놔도 이게 땅이 안 팔릴 수 있습니다. 투자용 땅은 언제든지 팔릴 수 있지만 이 전원주택지는 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. 예를 들면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본인 입맛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면 방이 더 필요한데 처장실이 더 필요한데 아니면 구조가 잘 안 나올 경우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양평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전원주택이 많죠. 근데 그런 것들이 땅값이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 건물값은 감가됩니다. 특히 전원주택지는 한 10년이 지나가면 이 건물의 가치는 전혀 쳐주지가 않습니다. 10년 기준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시면 너무 큰 집 말고 적당하게 30-40평 내외로 지어야지 나중에 환급성이 좋습니다. 만약 제대로 크게 진다고 하면은 팔 때는 좀 나중에 좀 환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소형으로 지어라. 요즘에 그게 대세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는 단순 은퇴자를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요즘은 택지지구, 신도시, 분당이라든지 판교, 아니면 일산, 서울 근교 쪽에 멀지 않은 신도시 안에 있는 택지지구를 잡은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단독주택,
그걸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큰 집 말고 한 70평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한 30평 정도 대지 짓고 앞쪽에 조금이나마 마당을 갖고 있어야지 뭐 애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뛰어놀고 잔디밭을 꾸밀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큰 평수 욕심내지 마시고, 지방이면은 뭐 100평, 200평이면 상관없지만 요즘은 300평 이상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요즘은 100평, 200평 좀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계획관리적 기준입니다. 근데 도심에 있는 택지지구는 이 일종 주거지 이상의 급이기 때문에 70평만 돼도 땅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100평 이상 보실 필요 없고요. 70평 주거지를 찾는다고 하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땅을 사고 또 집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. 요즘 그게 대세거든요. 오히려 어떤 분들은 서울이 벗어나기 싫다, 그래서 하나 또 대안이 협소주택입니다.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두 번째가 서울 인근의 미사신도시나 별내지구 있죠. 별내지구에도 이 70평짜리 땅이 나오는데요. 그런 지역에는 땅값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땅 사고 집을 짓는데 한 2, 3억 정도 들어가면 한 7, 8억 정도. 전세자금 조금 오버될 수는 있죠. 그래도 요즘 서울의 집값이 30평 기준으로 거의 1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서울 근교에 있는 택지지구 안에 있는 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의 대안이 서울 안에 있는 땅, 근데 서울 안에 있는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짜투리 땅을 찾으셔야 됩니다. 한 20평에서 30평 땅이 나오는데요. 20, 30평짜리 땅을 사셔가지고 건물을 높게 올리시면 됩니다. 대신에 이제 이런 집들을 하시려고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은 이상 계단을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젊은 사람도 힘든데 40대 50 추천드리지 않고요. 젊으신 분 충분히 협소주택, 서울에 있는 땅도 잘만 활용하시면 20, 30평 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1층에 또 근생 용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또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꼭 아파트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협소주택까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크게 정리했습니다. 첫 번째로 은퇴자나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심 인근에 1시간 이내 거리의 전원주택지. 두 번째로 도심에서 모든 걸 다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심 속 안에 있는 택지지구. 아파트 살 돈으로 갈아타셔라. 층간소음에서 벗어나라.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꼭 인서울이 좋다 하면은 30평 이내의 협소주택으로 가시면 충분히 아파트 살 돈으로 땅이랑 건물 다 지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1층의 상가 근생으로 용도를 활용하면은 월세도 100만 원 이상씩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 세 가지로 잘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자기만의 집을 이렇게 짓던지 아니면 좋은 집을 선택하셔가지고 로망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원주택, 또 택지지구, 또 협소주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요 밑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요즘에 저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직접 또 댓글도 달아드리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달아주시고요. 호응이 좋으면 또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.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